two little kids, Ian and Taylor, who recently passed from cancer. They're trying to hold on till this movie comes. That will be something meaningful to them. But it's to a certain degree, it's a humbling experience because seeing how the world has taken us on, I realized that they anticipated something great.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 헐리우드의 유명 흑인 배우죠, 체드윅 보즈먼이라는 배우가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보가 아닐 수 없고요. 그래서 사실 영화 팬들이 큰 충격에 빠졌죠. 8월 28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체드윅 보즈먼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블랙팬서 트찰라라는 캐릭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히어로 영화에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죽음이 이 정도까지 추모를 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일각의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체드윅 보즈먼은 그의 죽음이 정말 안타깝고 또 아쉽고, 더해서 이만한 추모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배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과 그리고 체드윅 보즈먼을 기억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이 영상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제가 체드윅 보즈먼이라는 배우를 처음 본 거는요, 42라는 영화에서 나왔을 때였어요. 42라는 영화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최초의,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야구선수, 그게 바로 제키 로빈슨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배우를 만났죠. 여기에서 체드윅 보즈먼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42라는 영화 자체가 저는 잘 만든 일대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 영화 중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 무난한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영화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그 흑인 선수가 워낙에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 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MLB에도 오게 됐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겪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 바로 42였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택시에서, 뭐 흔한 거죠. 택시에서 당하는 장면이라든지, 이제 호텔에 갔는데 뭐 입장 거부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흑인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제일 재밌는 거는 제키 로빈슨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혹평을 했던 그 해설자였나 아나운서였나 그 사람이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과 같이 우리 사이 좋아요 이러면서 사진을 찍는 장면인데, 제키 로빈슨에게는 손을 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야구 방망이에만 손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인상적이었다. 사실 뭐 어디서 보니까 체드윅 보즈먼의 어떤 연기에 대해서는 좀 혹평이 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있던데, 사실 저는 그 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여기거나 혹은 어떤 제키 로빈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오버를 했다거나 이렇게 생각한 것들은 잘 없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괜찮다, 잘한다, 이 정도의 생각, 어떤 부분에서 이제 무난하게 표현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체드윅 보즈먼을 본 영화들은 흔히 말하는 Get On Up 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셜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블랙팬서를 만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체드윅 보즈먼이라는 배우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흑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신의 어떤 인종적인 정체성을 많이 가져간 그런 배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셜이라는 영화는 이제 셔롯 마셜이라는 최초의 흑인 미국 연방 대법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긴즈버그 영화는 많이 나왔잖아요. 긴즈버그가 이제 여성 대법관으로서 굉장히 여성 인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었던 사람이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셔롯 마셜 같은 경우는 흑인 대법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은 흑인 영웅들을 전문으로 연기했던 배우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연기를 볼 수 없지만, 그가 연기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흑인 영웅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블랙팬서가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랙팬서는 이제 트찰라라는 캐릭터 자체가 와칸다의 국왕이잖아요. 그야말로 아프리카계 흑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그리고 사실 어벤져스에 물론 트찰라만이 흑인 영웅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흑인 영웅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역시 트찰라, 블랙팬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역을 선택하는 데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드윅 보즈먼을 이렇게 추모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트찰라라는 캐릭터가 체드윅 보즈먼에게 너무 잘 어울렸어요. 체드윅 보즈먼이 연기한 트찰라를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품격이라고 할까? 이런 게 드러나는 히어로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표현하고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트찰라라는 캐릭터는 되게 이상해질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까만색 쫄쫄이를 입고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비로운 아프리카 왕국의 국왕이라는 이런 두 가지의 면모를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제가 흔히 표현하는 거지만 와칸다라는 나라는 야만성과 과학 문명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국가다. 그리고 그 국가의 국왕인 트찰라는 이 와칸다라고 하는 국가의 특성을 그대로 사람으로 만든 존재라고 생각해요. 성격을 보면은 아버지의 복수를 강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때로는 잔인해질 수 있고 공격적일 수 있는 이런 야만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어떤 전통적인 야성을 갖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어떤 야성과 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트찰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트찰라 또 블랙팬서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액션 자체는 무술이잖아요. 그쪽 부족에서 와칸다에서 내려오는 전통 무예, 무술이거든요. 그런 어떤 전통적인 부분에다가 입고 있는 걸 보면은 비브라늄으로 된 슈트죠. 비브라늄 슈트이기 때문에 공격을 잘 당하지 않고 또 공격받은 그 충격들을 세이브를 해뒀다가 한 번에 방출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최첨단 기술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전통과 과학이라고 하는 두 개의 테마가 잘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체드윅 보즈먼은 아주 탁월했다라고 생각해요. 그의 모습을 보면은 야만성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굉장히 폼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죠. 사실 그런 어떤 블랙팬서라는 캐릭터는 체드윅 보즈먼이라는 인물의 어떤 죽음을 더 안타깝게 느껴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체드윅 보즈먼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시빌워가 2016년에 개봉했어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가 바로 체드윅 보즈먼이 처음 나왔던 그 영화였죠. 트찰라라는 역할로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싸우는 블랙팬서. 근데 그 블랙팬서가 처음 나왔던 시빌워가 2016년이고 그리고 체드윅 보즈먼이 자신의 대장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2016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주목받던 배우였지만 드디어 이제 블랙팬서라는 역할로 정말 인기 스타가 되는 순간에 자신의 어떤 병환을 알게 된 비극적인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체드윅 보즈먼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입니다. 체드윅 보즈먼의 연기는 연기를 잘 모르거나 혹은 배우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성 이런 거를 보는 순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큽니다. 이제 혹자는 그냥 잘생긴 것만 갖고서 얘기를 하는데 뭐 역사상 가장 잘생긴 흑인 배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체드윅 보즈먼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매우 깊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작품에서도 그의 연기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21 브릿지라는 영화가 있었죠. 21 브릿지를 보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블랙팬서 트찰라의 연기에 익숙하다가 21 브릿지에서의 체드윅 보즈먼을 보면 제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에서 벌어진 어떤 범죄,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하루 종일 뉴욕으로 통하는 다리를 전부 다 막아버린다.
그래서 21 브릿지라는 건데요. 그 작품에서 체드윅 보즈먼은 경찰 역할을 맡았죠. 그걸 보고 있으면은 사실 체드윅 보즈먼이라는 사람은 트찰라 연기를 하기 위해서 과도한 아프리카계 억양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체드윅 보즈먼은 굉장히 달콤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프트한 영어를 구사를 해요. 21 브릿지에서의 그냥 일반적인 그야말로 일반 미국인의 대화입니다. 사실 일반 미국인이니까 미국인으로서 대화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체드윅 보즈먼은 트찰라 연기를 잘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야 뭐 와칸다 포레버를 외치는 우리 이봉배를 외치는 체드윅 보즈먼만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 그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아쉬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1 브릿지를 볼 때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체드윅 보즈먼이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전 리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벌크가 많이 빠진 것 같다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육이 많이 빠졌네요, 사람이 야위었네요 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그냥 체드윅 보즈먼이 다이어트를 했나? 아니면은 좀 근육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정말 대장암 말기 4기 대장암을 안고서도 연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는 의아했어요. 왜 체드윅 보즈먼이 21 브릿지라고 하는 한계가 명확해 보이는 영화를 자기가 제작에 뛰어들면서까지 제작도 하고 배우로까지 뛰면서까지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까? 왜 이렇게 급할까? 체드윅 보즈먼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을 막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한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체드윅 보즈먼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없었고 자기가 가진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떤 액션 배우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내가 남길 작품들을 그런 모습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추모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사생활을 전혀 노출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자신이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자신의 어떤 힘든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반구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강인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체드윅 보즈먼에 대해서 추모를 하면서 남길 영상의 주된 내용은 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이 워낙 또 젊은 나이에 사망했기 때문에 남기고 간 작품들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던 그런 블랙팬서, 우리들이 볼 때 히어로잖아요. 그 히어로 연기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 더 팬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블랙팬서는 저는 여전히 그게 뭐 좋은 작품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특히 이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로까지 언급될 수 있었던 부분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아카데미에는 정치가 들어가기 마련이고 작품을 폄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면들이 있었죠. 흑인 감독, 흑인 배우, 흑인 자본 모든 것이 그들의 어떤 축제였거든요. 그런 영화가 한 편쯤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연 배우, 원톱 주연 배우로서 체드윅 보즈먼은 정말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라는 재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체드윅 보즈먼을 추모하면서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라디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제일 제가 추천하는 작품은 역시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예요. 시빌 워를 추천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블랙팬서라는 인물은 미래의 리더십이었던 겁니다.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원수였던 버키를 용서할 수 없었고, 그리고 스티브 로저스는 아이언맨과 싸우면서까지 자기 친구 버키를 감싸려고 했고, 하지만 거기에서 트찰라는 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보여줬거든요. 복수를 끝까지 잃지 않으면서 또 마지막에는 용서를 하게 되는, 복수가 나를 집어삼키게 두지 않겠다라는 유명한 대사. 그런 대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 미래를 보여줬던 그런 배우였어요. 그래서 체드윅 보즈먼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자, 그의 대사죠.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와칸다에서는 말한다고 합니다.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지만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그의 영화를 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